12개 스펙의 상장일 흐름을 살펴보면 상장일 주가 흐름이 매우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장일 큰 상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다만 아주 큰 흐름은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펙 청약과 관련하여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의 청약이 시작되고 4월 12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한 제9호 스펙, 신형 제7호 스펙, 상상인 제3호 스펙 등 3개의 스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하나금융 22호 스펙이 심사를 통과하였기에 5월 청약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인이 대기 중인 스펙만 5개입니다. NH 스펙 23호, 교보 12호 스펙, KB 제21호 스펙, 신한 제10호 스펙, IBKS 제18호 스펙입니다. 스펙 청약이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니 스펙의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을 확실히 아셔야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의 기본적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입니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여 해당 기업이 공모를 통해 상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해줍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스펙 기본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펙에 대한 연구 결과는 카톨릭 대학교 박영규 교수님의 스펙 합병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재무성과 논문을 참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이 스펙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공개한 성과 분석 및 평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의 기본 정보입니다. 올해 유난히 스펙 청약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개의 청약이 진행되었고 현재 진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가 대기 중인 종목을 합쳐 무려 10개가 넘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모두 진행된다면 2022년 상반기에만 17개 이상의 스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전체 스펙 청약은 코스닥이 24개, 코스피가 1개로 모두 25개의 스펙 청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전체 스펙이 25개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7개가 진행될 예정인 것입니다. 스펙은 2010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18개 상장으로 시작하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해 한동안 암흑기가 있었고 2014년 이후에 다시 스펙 상장이 늘어났습니다. 스펙 상장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에 45개이고 가장 적었던 해는 2016년에 12개입니다. 올해 진행되는 스펙 청약의 숫자가 과거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스펙의 합병 성공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64.3%입니다. 스펙으로 10개가 상장하면 6개 이상은 합병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펙이 상장하고 합병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보면 합병이 진행되는 것을 알리는 합병 공시일까지 평균 410일이 걸렸습니다. 상장하고 1년 2개월은 되어야 평균적으로 합병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합병 공시 후에는 평균 167일 후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평균이기에 예외도 많습니다. 2021년 대표적인 예는 2021년 10월 15일 상장한 NH 스펙 21호입니다. NH 스펙 21호는 상장 후 2달 만에 합병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빨랐던 행보입니다. 스펙 관련 최근 합병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통틀어 15개의 스펙이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합병 소식이 전해진 것은 단 2건입니다. 신형 해피투모로우 제5호 스펙은 올해 합병을 신청하여 이미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SK 제5호 스펙은 심사를 청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심사 중입니다. 앞에서 합병 성공률이 약 64.3%라고 말했지만 이는 2017년 5월 기준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스펙은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체감되는 확률보다 매우 높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체감 합병 성공률을 확인하기 위해 상장되어 있는 스펙을 모두 확인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기준 지금까지 상장에 성공한 스펙은 모두 214개입니다. 이 중 지금까지 합병에 성공한 스펙은 아직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스펙들도 있겠지만 모두 포함한 단순 합병 성공률은 50.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장된 스펙 2개 중 1개는 합병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스펙들이 지금까지 합병 시도를 한 것은 모두 161건이고 합병이 철회된 것은 35번입니다. 즉 합병 공시가 올라왔다고 해서 100% 합병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율이 21.7%로 제법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 합병 상장된 스펙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는 한국 제9호 스펙과 합병하여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버 프로의 주가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합병이 공시되고 나면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이후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면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거래 정지 전 2,500원대였던 주가는 합병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4,000원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스펙 합병 상장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부분 주가는 합병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합병에 성공한 85개의 스펙을 살펴보면 합병 상장 3개월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45.6%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한다고 모든 회사의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85개의 스펙 중 대부분인 67개의 스펙은 주가가 평균 59.93% 상승하였지만 18개는 오히려 7.7% 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합병을 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개사 중 11개의 종목이 무려 10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합병 이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합병에 성공한 스펙들은 다수가 매출이 증가하였지만 자금 유입에 따른 연구개발 지출 증가, 합병 비용의 발생 등으로 영업이익은 대체로 감소하거나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스펙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스펙이 매우 화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삼성 스펙 4호,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 IBKS 제16호 스펙, 유진 스펙 7호 등은 상장일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 몇몇 스펙은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합병이 유일한 사업 목적인 스펙이 상장 직후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스펙은 일반 공모주에 비해 상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기에 조금의 매수만 몰려도 실제 호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고 2021년 10월 17일 상장한 하나금융 19호 스펙과 이후 13개 스펙들의 상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IBKS 제17호 스펙, 키움 제6호 스펙을 제외하고 공모가보다 10% 상승해야 도달할 수 있는 2,200원을 넘은 스펙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2개의 스펙을 제외한 12개 스펙의 상장일 흐름을 살펴보면 상장일 주가 흐름이 매우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장일 큰 상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다만 아주 큰 흐름은 아니지만 12개 스펙의 평균 흐름을 살펴보면 시초가에 파는 것보다는 개장 이후 파는 것이 5원에서 15원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상장한 14개 스펙의 상장일 이후 성적을 살펴보면 상장일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상장 이후 매우 큰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19호 스펙도 교보 11호 스펙도 NH 스펙 21호도 상장일보다 상장일 이후 훨씬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상장한 스펙들의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면 상장일보다 상장일 이후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흐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펙 청약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지난 스펙 급등기를 제외하면 상장 당일 큰 수익을 주는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스펙을 단순히 상장일 매도로만 접근하신다면 스펙은 초저위험에 초저수익을 주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상장한 7개 스펙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나마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았던 IBK 17호 스펙, 키움 제6호 스펙, SK증권 7호 스펙 등이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았던 종목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현재 청약을 앞두고 있는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의 규모를 볼 때 큰 시초가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 비전 스펙 1호에는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있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펙을 단순히 상장일 매도로 비례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경쟁률이 높을 경우 2.0% 파킹 통장보다 손해볼 수도 있으니 목표가에 따른 한계 경쟁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펙이 2,100원 정도에서 매도가 가능한다고 생각하시면 경쟁률 539대 1이 넘을 경우 청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매도 목표가가 2,150원인 경우 809대 1, 2,200원인 경우에는 1,079대 1입니다. 설정하신 매도 목표가에 따른 경쟁률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